전 시간에 제가 자담유황, 자담오일, 독초액 여러 가지 만드는 것들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농약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화면에 보시면 이 자담이 지금까지 구축한 그 천연농약 방제 시스템이 자담오일, 자담유황, 독초액 이걸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자담이 무조건 오르니까 이것 가지고 모든 걸 다 하자 그렇게 무리하게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기존에 화학농약을 샀은 사람이 있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약을 샀었다. 그러면 그거 나름 효과 있는 게 있겠죠. 그럼 그걸 100%다 끊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농약을 갖다가 내가 GAP를 가던 내가 일반 관행을 하던 유기농을 하던 관계없이 농약의 기본 방식을 자담식으로 짜시라는 겁니다. 자담식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만들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돈이 거의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담식을 기본으로 깔고 GAP 하는 사람들은 화학농약 필요할 때 가끔 쓸 수 있고요. 또 자담을 기본으로 깔고 친환경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친환경 농약 살 수 있다. 이런 전제를 한번 부담 없이 한번 가보시자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담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균과 층이 제어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좀 더 확신하시게 된다면 점차 저희가 볼 때는 자담식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농약이요. 아무리 정확하게 가르쳐드려도 모든 농약은 무조건 작물별, 환경별로 효과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요. 또 예상치 못한 농도 장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100% 믿을 수 있는 농약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 현장에서 일부 살포해서 그 농도 장애나 약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좀 살펴보시면서 반드시 진행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먼저 손 들고 따라하십니다. 자담오일, 자담유황, 돼지감자, 은행, 백동입니다. 자, 이게 다 뭐냐면 농약이자 영양제가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딱 한 가지네요. 자담유황이에요.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계속 쳐요. 네? 근데 아까 저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연용하면 토양이 딱딱히 굳어. 왜 굳어요? 토양 미생물이 죽어서 굳어요. 그래서 유황은 필요할 때만 쓴다. 언제 필요할까요? 균의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비가 온 직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용하지 않고 2년, 2번 연타는 가능해요. 또 한 번 쉬었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용량을 좀 더 절제하면서 써야 됩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또 주의할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약을 만들다 보니까 약효가 떨어져. 그러니까 독초액을 엄청나게 집어넣어. 좋아질 줄 알고. 근데 독초액이 뭐예요? 여기 보면 20m로 제한돼 있죠. 왜 이게 있을까? 무조건 약을 많이 넣게 되면 자담 오일의 전작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범주 안에 써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한 가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자담에서 얘기하는 친환경 농약, 천연농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화학농약에 쓰이는 독성 등급이 높은 1등급, 2등급, 3등급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4등급, 4A, 4B. 이게 뭐냐? 식품 첨가물로 허용되는 수준에서의 화학물질을 써요. 그래서 독성이 약해. 그래서 농약보다 더 철저하게 농약을 살포하는 방법을 지켜야 돼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내가 약을 칠 때 이슬이 있을 때 치는 게 좋을까요? 없을 때 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물으면 여러분 다 알아요. 자, 진딧물에 약이 흠뻑 묻었습니다. 흠뻑 묻은 약이 빨리 증발되는 게 좋아요? 좀 오래 남아있는 게 좋아요? 다 맞죠?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고 낮에 치는 사람이 많아요. 낮에 치면 약이 다 홀랑 날아가죠? 그러면 약효가, 화학농약도 약효가 없어요. 요즘에 저희 주변에서는 뭐 유기농 하는 사람도 있고 친환경 하는 사람, 뭐 일반 관행도 많은데 화학농약도 약이 안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하여간 자, 농약은 언제 치느냐? 이른 새벽, 해질녘, 그리고 또 이른 새벽이나 해질녘 중에서도 흐린 날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왜?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걸 안 지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담배다방에 약을 쳤다, 약을 치면서 쨍한 햇볕이 나는 날 쳤다, 그럼 약이 1분도 안 있어요. 다 홀랑 날아가요. 그러면 약효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 뿌리냐 굉장히 중요하다. 예. 딱 봤다가 딱 약간 흐린다, 심하다. 심하지 않으면 대충 쳐도 되는데 심하다 그러면 딱 흐린 날 해질 끝 딱
해질이 끝에 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가보세요. 약이 말랐나 안 말랐나? 안 말라 있어. 그러면 거의 뭐 12시간 가는 거예요. 12시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약이 여기 표면에서 마르지 않는다는 건 이 담배라방이 그 약을 속을 벗어나려고 계속 헤매고 다니다가 12시간째 가도 그 자리가 그 자리란 얘기야. 그럼 방제가 굉장히 높아진단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따라하십니다. 농약은 거품이 핵심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거품을 다 불편하게 생각하시죠. 당연하죠. 약 타고 다 쌌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거품이 반이야. 약을 채웠더니 거품이 넘쳐나. 짜증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대유행이 농가들이 농약방에 가서 소포제를 갖다가 넣고 쳐서 거품을 다 없애고 쳐요. 그걸 약방에서 권장해요. 그리고 어떤 또 유기농 단체는 거품 많이 나면 소포제 좀 넣으라고 그래요. 또 골 때리는 건데, 근데 여러분 거품이 왕성하게 많이 날수록 전착이 아주 잘 됩니다. 전착이 잘 될수록 균이 잘 죽고 충이 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의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거품을.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희한테 원재료를 구매하시는 그런 농가들에게 저희가 뭘 합니까? 요 자다모일 샘플을 넣어주는데 이 거품과 물이, 농약에 쓰는 물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어디 가서 놀러 가서 비누질을 했는데 더럽게 비누가 안 풀려. 이런 물을 뭐라 그래요? 다 아시죠? 이 샘물과 농약이 만나면 거품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내가 지하수 쓸 수 있고 수돗물 쓸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농약으로 타는 물을 먼저 타기 전에 요거 샘플로 똑똑 떨어켜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물 중에서 가장 완벽한 무슨 물일까요? 빗물입니다. 저희가 빗물에다가 해볼게요. 자, 여기다 자다모일을 넣겠습니다. 자, 일단 변화되는 특징을 보시면 여기에 자다모일이 들어갔지만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이걸 우리가 빗물을 뭐라 그래요? 단물이라 그러잖아. 어? 자, 한번 흔들어 볼까요? 했어요. 어때요? 거품이. 이렇게 빨래가 물이 좋아야 잘 되다 그러잖아요. 거품이 잘 나니까 똑같아요. 농약도. 농약은 거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품이 많이 날수록 전착이 잘 돼요. 그럴 때 그 거품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이 뭐냐? 농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물이라는 겁니다. 물. 예. 저희가 사실은 3년 전만 해도 이런 거에 심각한 문제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많은 얘기가 들어오면서 제가 실험을 거듭하면서 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맑게 풀리는 물을 선택하라. 근데 간간히 보면 이런 맑게 풀리는 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땐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빗물을 받았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빗물을 받았으라고 얘기하면 핏대를 올려. 언제 왔냐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물을 연구했어요. 연구해서 보니까 이 농약이 안 풀리는 뿌옇게 풀리는 이런 물을 연구해 보니까 다들 센 물이야. 센 물이 뭐예요? 물속에 마그네슘과 칼슘이 많이 든 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했는데 결론이 나왔죠. 센 물을 어떻게? 만약에 빗물을 쓰고 빗물이 안 되면 연수기를 통해서 연수기로 바꿔라. 자, 그래서 물이 도저히 이렇게 맑게 풀리는 물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빗물을 쓰는 걸 권장했는데 빗물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냐면 물 속에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철분 이런 것들을 양이온들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연수기를 쓰셔야 됩니다. 연수기를 저희가 저렴하게 만들었었는데 더 기능을 개량해가지고 여과기까지 붙이고 그리고 강하게 스테인을 해서 올 스테인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했는데 저희가 저렴하게 현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수기는 여기 물이 딱 여기에 연결돼서 들어가게 돼서 여과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바로 즉시 사진처럼 이렇게 연수가 되는데 보통 500리터를 연수시키는데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30분. 그리고 총 연수 능력이 보통 15톤 내외가 돼요. 자, 근데 15톤 연수를 시킨 다음에 연수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소금을 넣고 재생을 시켜요. 그래서 거의 20회 이상 재생을 시켜서 가기 때문에 또 20회 이상 재생하다가 또
만약에 재생 기능 떨어진다. 그럼 안에 있는 뚜껑 열어서 양이온 교환 수치라는 걸 또 교환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집에 살 때 조금 부담이 되지만 연간 쓸 때 실제로 운영비는 월 한 5천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갖다 완벽하게 단물로 연수로 바꿔서 활용하시면 농약의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현재 저희가 저게 가격이 한 34만 원 정도에 팔리는데 후원자님들께서는 걔는 한 29만 원 정도에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빗물을 선택하시고 안 되시면 연수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나가서 화학 농약을 치는 양반들. 농약이 더럽게 안 들어. 그러면 그 집도 뭐야? 센 물이야. 실제로 해보면 화학 농약에 센 물을 적용해 보니까 거품이 확 줄어버려요. 농약별로 큰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 저희가 안 것은 제가 농약 전문가들이 보통 뭐라 그러냐면 물이 안 좋거나 칼슘이 많으면 농약 2병 쓰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물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제 농약 1병 더 쓰면 3만 원, 5만 원 더 들어가니까 물을 바꾸면 된다 이거야. 쉽게 가자는 거죠. 예, 그래서 맞고요. 자, 그래서 이제 농약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내가 모든 걸 잡고 싶다. 그러면 농자재 만드는 모든 물들을 갖다가 이제 빗물 아니면 좋은 물. 지하수에도 이런 물 많아요. 예, 즉 계곡물도 이거 많아요. 근데 곳곳마다 뭔가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 그런 데는 이제 물을 골라서 쓰시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유기농 하셨던 분들, 식초, 목초 이런 거 좋은 거니까 연면실 막 섞어요. 근데 여기다 섞잖아요? 그럼 거품이 확 줄어버려요. 바닷물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바닷물도 줄어요. 바닷물 쓰고 싶으면 1000배 이상 해라. 예, 그래서 항상 내가 약을 찰 때 항상 거품이 핵심이라는 거 알고 거품을 줄이지 않는 혼합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담식 약 만들어서 쳤는데 저 새끼 말은 잘하는데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은 100% 물에 걸려 있어요. 물에. 예, 또 보겠습니다. 자, 자담 오일과 자담 유황을 섞었을 때 속까지 투명하게 풀려줘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까 어선생님 말씀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이 센 물, 마그네슘과 칼슘이 많이 든 물, 철분이 많이 든 물인 경우에 이렇게 엉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심각하면 두부처럼 됩니다. 순두부. 예. 이 문제는 물의 문제로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거품이 왜 중요하냐면, 자, 내가 농약에 거품이 좀 적다, 없다. 그러면 약을 뿌리면 이 사진처럼 약이 다 깨져버려요.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흔하게 많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보이시죠? 이게 일반 화학농약 치는 사람들도 물이 안 좋다 보니까 엉겨가지고 다 떡칠되는 거야. 이렇게 다. 그런데 고추는 이 정도 와도 큰 피해 안 와요. 근데 과일인 경우에는 작살나는 겁니다. 왜? 뿌옇게 묻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햇빛이 안 닿죠? 그럼 여기 발색이 돼야 안 돼요. 대개 유기농 하시는 분들 과일을 보면은 유기농이라고 하는데 맛대가리도 없고 어떻게 돼? 색깔도 거지 같아. 왜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 사진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긴 짓는데 돈이 안 벌리는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다 이게. 진짜예요. 관행이든 유기농이든 관계없어. 근데 돈을 진짜로 잘 버는 사람들은 딱 집에 가서 물을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물이 다 이래요. 이래. 거품이 잘 나가서 약이 쫙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다 보니까 증발이 되어도 어떻게 잎사귀에 자국이 안 남게 돼요. 예, 자국이. 예. 자, 따라하십니다. 농약은 거품이 핵심이다. 우리가 기억 속에 옛날에 센 물 가면 거품이 안 났다? 이런 거 연상하시면서 약은 물을 좋은 걸 써야 되는구나. 예. 요즘에 화학농약을 치는 분들도 저희 연수기를 쓰시는데 너무 좋아해요. 짝짝 앵긴다 그래가지고. 예. 자,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떤 식의 농약이든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하십니다. 네. 천연 농약은 토란잎에도 착착 붙는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자담 오일, 자담 유황, 독초에 이런 것들의 효과를 어떻게 낼 수 있는가,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담 유황입니다. 자담 유황인데, 요거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만 어때요? 혼자선 기능을 못해요. 항상 자담 오일과 함께 결합이 됐을 때 전착 효과가 일어나서 살균제 효과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거 자담 유황 만든 것 갖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먼저 우리가 농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발생하는 무점 있잖아요. 무점이 심할 경우에 저렇게 밀폐된 용기에다가 10배로 자담유황을 희석해서 물에 타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공기 안 통하게 항상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시다가 무점이 심하다 그러면 한 2, 3분 정도 맨발로 담갔다가 2, 3분 후에 빼서 씻지 말고 양말을 바로 신게 되면 요거 한 번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아주 심하다, 무점이 심하다 그러면 한 2, 3회 연속 좀 하시면 아주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좀 약간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뚜껑을 닫아서 그냥 놔뒀다가 또 다시 재활용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 만약에 발톱무점, 손톱무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자주 빈번하게 고품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것도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농업용이지만 이렇게 집에서 상비약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편하게 김치통 같은 데 이렇게 담아놓는 거 좀 그렇잖아요. 작게 스프레이 통에다가 담아놓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할 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스프레이가 그 끝에 캡, 뚜껑이 달려있는 걸 쓰시게 되면 아주 편합니다. 여기에 뚜껑이 없게 되면 이게 유황의 공기가 만나면서 그 결정이 생겨서 이 노즐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렇게 뚜껑이 닫힌 걸 놔뒀다가 집에서 애들 뭐 습진이나 무좀 생겼을 때 그래가지고 칙칙 뿌려주면 이제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되겠죠. 예. 자, 이 자담 유황으로 저희가 그 가장 힘든 병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배 흑성을 갖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또 적성을 제어하는데 적성은 동일한 양을 쓰는데 살포 시기를 갖다가 한 11시경 해가지고 햇빛 있을 때 그렇게 하면 효과가 훨씬 높아지고요. 예. 보편적으로 그 자담 유황을 갖다 해가 있을 때 치는 걸 권장하지 않지만 적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오이 흰가루. 흰가루는 오이뿐만 아니고 다 많이 발생하는데 그거 효과 아주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노균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잎곰팡이. 지금 그 토마토 농사에서 잎곰팡이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데 잎곰팡이 아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이루고 있는 그 백엽고라고 해서요. 잎사귀가 끄트머리가 타는 거, 말라 비틀어지는 건데요. 이거에도 자담 오일 양을 갖다가 증량해서 한 500의 기준에서 한 10에서 12 정도 증량하고 자담 유황을 갖다가 한 2 정도 해가지고 하시면 이것도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전 세계가 풀지 못하는 난제 뭡니까? 벼 키다리병입니다. 이거를 자담 유황 100배 희석액으로 48시간 냉수 침종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더 나가서 그 어렵다는 탄저까지 저희가 제어하는데요. 자, 고추 탄저, 그 다음에 과일 탄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활용하시게 되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탄저가 멈춰지는 게 확실하게 보여지고요. 예.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현재 자담 유황만으로도 현재 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과의 낙엽병입니다. 예, 오디 균핵병 좀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현재 그 사과의 그 낙엽병 같은 경우에는 그 고온기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과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이 자담 유황이 잎사귀에 묻었을 때 비가 오게 되면 쉽게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게 되면 이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때 사과 농가의 경우에는 투명 보로색 그런 것들을 갖다 겸해서 이제 보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다음은 돼지감자입니다. 돼지감자 삶음을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거에도 반드시 자담 오일이 함께 들어가야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이 진딧물입니다. 자, 진딧물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그 설이 내릴 때 직전까지도 진딧물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 다양한 진딧물 돼지감자와 자담 오일의 결합으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500 기준에서 돼지감자 삶는 거 5리터, 자담 오일 5리터 씁니다. 자, 이 진딧물 방제를 잘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응애 방제는 이제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진딧물 방제를 잘 하게 되면 응애도 쉬워지고 그 진딧물 방제를 잘 하게 되면 그 당시에 발생했던 나방류의 작은 유충류의 방제가 수월하기 때문에 진딧물 방제 하나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고추에 진딧물 엄청 많이 달렸죠? 네. 자, 그런데 저희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딧물이 가장 쉽기 때문에. 왜? 한 번쯤은 똑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사진 보시면
이게 진딧물에 우리가 자담 오일과 500의 5와 돼지감자 5를 했습니다. 했을 때 거품이 왕성하게 잘 나는 약이 되게 되면 사진처럼 이렇게 진딧물 위로 그 약이 완전 도포가 되게 되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방제에 성공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 쪼그라다 죽었죠. 한 마리도 살아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살포 후에 한 서너 시간 후에 다 죽게 됩니다. 예. 자, 분명한 사실은 근데 뭐냐면 이 돼지 감자 사람이 먹을 수 있죠. 자담 오일도 뭐 크게 피해는 없습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친환경 방제를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이건 오이 뒤에 붙은 진딧물입니다. 자, 뿌려보겠습니다. 뿌렸습니다. 했더니 흠뻑 묻었죠. 자, 이렇게 흠뻑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시간 지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예. 자, 다음 볼까요? 다음 보면 이건 사과 조팝나무 진딧물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품이 왕성하게 나는 약을 만들어서 살포하게 되면 약이 이렇게 묻게 됩니다. 자, 사진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잘 묻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방제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멸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거는 복숭아에서 가장 힘들다는 복숭아 신가루 진딧물. 몸에 이제 신가루가 도포되어 있어가지고 약이 잘 안 묻었습니다. 자, 이런 약도 저희가 이제 살포하게 되면 이렇게 사진처럼 흠뻑 묻게 되죠. 묻고 나서 이제 서너 시간 지나서 가보시면 이게 깨끗하게 한 마리도 살아나지 않고 다 완벽하게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딧물 방제를 내가 자신있게 잘 한다? 그러면 어때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존재했던 그 나방의 유충류들이 함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진물 방제가 잘 되면 응애 방제도 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나방류의 방제도 훨씬 더 잘 되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500 기준했을 때 자담오일 5, 그 다음에 돼지감자 5 가지고 진딧물 방제를 완료하고요. 그 다음에 나방류가 이제 발생되잖아요. 이때는 저희가 이제 양을 늘려요. 그래서 이제 자담오일 양은 한 500에 8리터, 그 이상 약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초액은 보통 10리터, 15리터 정도 늘리죠. 자, 그래서 가게 되면 이제 그 점점 더 이제 온실가루이 같은 것도 굉장히 수월해지고요. 자, 이 되게 힘들다는 온실가루이가요, 자담식 방제로 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청벌레, 이 힘든 것도 이것도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왕담배나방, 파밤나방,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애벌레 나방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방류를 갖다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돼지감자와 자담오일의 결합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농업에서 거의 발생되는 모든 진딧물과 응애와 나방류까지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배추 농사 예를 들어서 또 고추 농사 이것쯤은 나방 기본적으로 돼지감자와 자담오일의 결합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돼지감자와 자담오일의 결합으로 해서 안 잡히는 게 생겼다 그랬을 때는 뭘 선택하냐면 은행이라는 걸 선택합니다. 은행. 예. 자, 보시면 은행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많죠. 벌레 전혀 안 먹습니다. 예. 자, 이걸 삶아서 이제 은행 삶은 물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떠냐 자담 오일과 함께 결합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제어하게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 이건 뭐냐면 그 뽕나무 잎에 붙은 뽕나무 이라는 거예요. 실을 막 뽑아내는 이상한 놈들인데 이게 그렇게 은행에 약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죽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보시면 이거는 선녀나방이라고 그래요. 선녀나방. 선녀나방 피해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하죠. 이것도 은행에 유난히 약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건 갈색 날개 매미충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놈 참 희한한 놈들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은행과 자담오일을 결합을 해서 이제 방지를 하게 됩니다. 예. 이건 이제 꽃매미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꽃매미 피해 굉장히 심하죠. 이것도 그 은행과 자담오일 결합으로 아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그 돼지감자 쓰다가 효과가 좀 미진하면 은행으로 바깥하고 은행을 가다가 그래도 미진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안 되는 게 있을 때 이제 할미꽃 뿌리를 삶은 물, 백동 삶은 물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거의 이제 전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데 보시면 노린재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 그래서 자담오일과 이제 백동의 결합을 해서 이제 노린재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먹노린재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모기. 예. 지금 친환경 유기농 하시다가 수십 년 하다가 나중에 후회스럽게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모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밭에 과수원에 들어갔다 모기에 엄청 뜯고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백동이 모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합니다. 예. 자, 파리도 그렇고요, 파리. 그 다음에 초파리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고자리. 예, 고자리. 굉장히 힘들죠? 이것도 백동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메뚜기인데요. 메뚜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온실가루이 나왔죠? 예, 이것도 효과적이고요. 예. 그 다음에 담배 거셈이요. 예. 그 다음에 이건 잎벼룩벌레라고요. 배추농사에서 무농사, 얼갈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어서 요것 때문에 무농약을 못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백동으로 자담오일과 결합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건 총체벌레네요. 가장 힘든 겁니다. 예. 이것도.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담유황이라는 게 내가 여기 농약을 살포할 때 이것만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 자담 오일과 이 독초액 두 가지 결합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병해가 심할 때, 충이 심할 때 시간차 연타도 가능합니다. 시간차 연타는 것은 한 번 뿌리고 나서 한두 시간이다 다시 뿌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하루 연타. 그러니까 저녁에 뿌리고 나서 새벽에 뿌릴 수 있죠. 그러니까 방제 효과를 높이려면 연타가 가능하다. 예, 그래서 만약에 병 발생이 심하게 되면 이걸 간격을 좁혀서 연타해서 예,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자담 오일 양을 늘리고 독초액을 늘려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대신에 뭐냐면 이 자담 오일과 독초 양을 끝까지 계속 올리면 한두 끝도 없이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이제 성장에 위축이 올 수 있어요. 뭐냐면 수세가 약하거나 이제 하우스 안에 잎사귀 너무 연하거나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2번, 2번 정도 연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건데 이 자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3리터에서 15리터까지 권장하잖아요. 그래서 8리터가 넘어가면 2번 연타 후에 지속적 연타는 가급적 하지 말자 이겁니다. 예. 자, 독초액도 보통 20리터까지 예,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시면 이 자담 방제 방법으로 해서 일단은 하나씩 진딧물부터 어떻게 그다음부터 나방류부터 잡아보시면 자담의 방식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편하고 돈도 안 들어가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또 아주 신기술을 개발했어요. 개발한 게 아니고 이건 응용한 건데 돼지 감자 가지고 담배랑 파밤나방 잡기 힘들죠? 노린재 힘들어요. 근데 요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쌌어요. 따라하십니다. 버블샷. 그랬더니 이게 그냥 저기 자빠져서 그냥 뒤져버리는 거야. 자, 이거 봐. 나방 다 붙어버려. 양약은 똑같은데 그냥 물로 쓰는 게 아니라 버블로 쏴버려. 자, 그래서 저희가 요새 굉장히 흥분해 있어요. 사실은. 야, 이거 농약의 신세계. 이건 뭐야? 힘들던 잎버럭별래. 톡톡 튀다가 그냥 거품에 빠져 돼지는 거예요. 예. 이거. 그래서 이거 파리도 힘들잖아요. 날아다니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 밭농사에서 웬만한 농사는 또 버블 사주에 더 독초 돼지 감자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방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고 이건 저희가 좀 더 연구해서 또 본격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기계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압력 넣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차할 때 쓰는 기계. 자, 저희가 또 농가용으로 지금 몇몇 분이 도와주셔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손 들으시고 자담 오일, 자담 유황, 돼지 감자, 자, 은행, 백동. 보시면 그림 보시면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자담 오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담 오일이 빠지면 농약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전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무조건 자담 오일을 써야만 전착이 되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액비 어떤 게 좋은 게 있잖아요. 그걸 물에다 그냥 타가지고 뿌려버리면 그리고 연면 시비해버리면 자국이 생겨요. 효과도 없고요. 그때 거기에도 자담 오일을 500에 한 3리터 추가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전착이 잘 돼서 효과를 봅니다. 자, 자담 오일이 제일 중요하고 자담 오일이 가장 중심에 있다. 자, 그래서 자담 오일 양을 우리는 500리터에 3리터에서 20리터 사이를 쓰는 걸 권장하는데 이 양을 가감하면서 살충과 살균 효과가 조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저희가 현재는 이 방제가가 높아져서
배 농사 짓고 뭐 감농사 짓는 분들이 순나방, 명나방, 뭐 심식나방 이런 것 때문에 교미교란제 많이 쓰는데요. 요새는 별로 안 쓰게 돼요. 또 효과가 좋아서. 예. 자, 따라합니다. 주기적 선방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 같은 사람들은 그냥 병원만 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미리미리 친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치면 좋은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유충들을 미리미리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방제 주기는 어떠냐? 자, 내가 봄에 새순이 나온다. 가장 벌레 많이 있잖아요. 이때는 3일에서 5일 왔다 갔다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되었다 그러면 5일, 7일 왔다 갔다 합니다. 좀 더 나가다 7일, 10일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뭐냐면 농사를 많이 져보시고 자담식 농약을 많이 해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병이 오면은 그 확인하고 그때 치면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미리 주기적으로 선방제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